안녕하세요. 반상관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인 파산 절차를 한번 알아보는, 공부해보는 저하고 같이 일단 주요 목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파산 절차의 개관, 개요, 파산 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 방향, 그 다음에 파산 총칙, 파산 절차의 목적, 일종의 청산하는 거죠. 외국인이 지위는 어떤가, 송달 및 공고, 즉시 항고, 사건 기록 열람, 파산 신청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파산 신청 접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파산 신청의 효과, 재판, 파산 선고 전의 조치. 다음에 파산 선고와 그 효과, 파산 선고, 파산 선고 후의 후속 조치, 파산 선고의 효과, 동시 폐지.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대한 불복. 파산 절차의 기관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파산 관제인.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법인도. 감사위원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은 이게 다 생략되죠. 간이 파산에선.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 하죠. 채권자 협의회, 개인은 채권자 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개인 파산에서는 관리위원회가 관제인을 조회해서 이제 관제인이 만약에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제 부적정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대부분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 파산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감사위원이 설치된 거고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의 어떤 감독 기능이 아마 더 강화됐을 겁니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파산재단의 예의와 범위. 파산재단은 이제 파산 선고 시까지 파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여기서 이제 법인이죠. 파산재단의 점유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국외, 외국에 있는 재산의 처리. 개인 파산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아파트가 한번 있었는데, 그거 이제 화해로 이제 매각을 했는데, 화해로 이제 환수를 했는데, 법인에서는 이제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되나 봐요. 재산조회, 파산 채무자, 이 개인도 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유의할 건,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일반론, 계약, 각종 계약 처리. 기존의 파산 전에 법인 채무자가 해왔던 그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특칙, 파산 채권. 파산 채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채권자들을 일반 금융기관이라든가 삼거래 채권, 그런 걸 파산 채권이라고 하죠. 파산 채권의 의의, 신고, 조사. 이의가 있는 파산 채권의 확정. 그 채권자, 파산 관제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인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 채권이다, 허위 채권이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이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효가 또 소멸될 수도 있고, 시효가 중단되었다, 이런 각종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파산 채권을 확정하는지, 이건 개인 파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에서 이거는 법인 파산에 있는 거 개인 파산에 다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일부 이런 것만 빼고. 재단 채권 똑같죠. 이제 수시로 변제하는 재단 채권의 주로 이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우리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알고 있지만 실제 재단 채권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의 행위로 인한 경우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재단 채권의 종류, 재단 채권은 어떻게 갚는가, 변제. 재단 채권은 배당이라고 안 해요. 변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의 지정, 회의의 목적사항, 사전 준비, 채권자 집회의 진행, 집권자 집회 연기 속행. 개인에서도 제1회 채권자 집회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무사히 통과하면 거의 면책이 되죠. 그다음에 파산자들의 한가와 포기, 어떻게 한가할 것인가. 부동산, 기계, 집기, 비품, 가구, 자동차 등의 한가. 법인에서 이런 게 많죠. 상품이나 원재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죠. 개인이야 주로 이제 부동산 정도죠.
자동차 정도인데 그 집안에 있는 이런 비품이나 이런 건 환가를 안 하죠. 그 다음에 채권 등의 회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법인 파산이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환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파산관진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개인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어떻게 감독하는, 감독권의 범위, 감독의 방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취급, 고가품 관리, 비용과 보수의 지급, 파산관진의 변경, 법인 이사 등의 책임, 일반론 보전 처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사확정 재판,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 이게 이제 법인 파산에서의 어떤 특징이죠. 부인권은 이제 공통이죠. 부인권 성립 요건, 부인권 행사, 행사의 효과, 부인권은 언제 소멸되는가. 그 다음에 상계. 파산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그 상계권을 많이 행사하는데 실제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상계권 행사에 대한 관제인이 대응, 파산관제인이 상계권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중간 배당, 최후 배당, 추가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간이 파산이기 때문에 5억 미만의 재산은 이제 간이 파산으로 하게 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 배당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다 최후 배당입니다. 오히려 최후 배당이 원칙이고 이래. 그 다음에 추가 배당은 할 수는 있죠. 개인 파산에서도 간혹 추가 배당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배당은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간이 파산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의 종료, 파산의 종결. 파산의 종결은 제가 늘 강조했죠. 채권자들한테 돈 땡전 한 푼이라도 나눠주고 1원이라도 나눠줬을 땐 파산이 종결이라 그러고, 끝났을 때 파산의 폐지는 채권자한테 땡전 한 푼 나눠주지 못한 겁니다. 뭐 환가를 하더라도 국세, 지방세 등 재단 채권을 다 변제를 했다. 그때도 폐지라고 합니다. 용어상에 이게 벌써 내포되어 있는 거죠. 파산의 종결하고 폐지. 왜 이렇게 구분해놨는지는, 종결은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고 끝냈다는 의미에서 종결입니다. 폐지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파산의 목적은 채권자들에 대한 어떻게 청산을 해서 한 푼이라도 나눠주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럴 때 그냥 폐지라고. 폐지만 보면 돈을 나눠주지 못했구나. 나눠주더라도 환가를 하더라도 세금 정도 내고 끝냈구나. 내포하는 거죠. 파산의 종결은 이유에 어찌됐든 채권자들이 조금 받아갔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산 사건을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종결, 어떤 건 폐지. 그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파산 종결은 뭔가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됐구나. 파산 폐지면 이거는 그냥 한 푼도 못 가져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산의 취소, 파산도 취소가 되죠. 항고 같은 걸로 해서. 회생 절차 개시 및 회생 계획 인가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동일 법인에 대해서 파산도 신청하고 회생 절차가 계류 중이라면 회생 절차가 개시 및 회생 절차가 인가가 되면 파산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회생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 통합도산법의 원칙이 회생 우선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도. 개인 파산하고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했어요. 근데 개인회생 개시가 됐어. 그럼 그 파산 절차는 끝납니다. 종료를 시켜야 돼요. 결련 파산은 회생 절차 진행 중에 파산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파산 절차의 속행,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해산 청산, 법인의 해산, 청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이 법인의 이게 파산의 효과로서 법인이 해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존재산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1장은 파산 절차의 개관, 개요와 파산 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 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 파산 절차의 의의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다만 개인은 거기서 면책 절차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겁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법인은 그냥 이 법인을 청산해서 해산시키고 소멸시키는 절차예요. 죽이는 절차죠. 개인은 살리는 절차죠. 법인은 죽이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개인 파산의 목적은 그 개인, 자연인을 살리는 거고, 법인 파산의 목적은 그 법인을 죽이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이 법인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는 회생으로 하는 거지, 법인 파산의 목적은 이제 소멸시키는 겁니다. 파산 선고, 그렇죠? 이제 부채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이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죠. 파산 관제인은 파산 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 관제인이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고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된다. 반드시 변호사라는 거 아니에요.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된다. 그래서 파산관제인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장부, 계약서, 등기정보, 등기필 정보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 목록 및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가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부터 도입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재무상태표라는, 옛날에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의 설명, 채권자의 협의, 채무자의 우편물 관리 등을 통하여 관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또 점유관리에 의해 파산재단의 현상을 조사한 후 즉시 한가에 착수한다. 이거는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죠. 다만 개인 파산은 채무자로부터 인적 범위, 조사 범위가 확대되죠. 뭐냐면 뭐 배우자 조사할 수도 있고, 자녀들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 조사할 수도 있고, 살아계신 부모의, 그러니까 뭔가 주변을 둘러싼 쪽으로 은닉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주안점이고, 법인 파산은 그 법인 자체의 어떤 재산, 그쵸? 법인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주목하죠. 확장될 수가 없죠. 확장돼봐야 이제 거래처, 미수금,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제1회 채권자 집회 아까 목차에서 봤죠. 그죠? 목차. 파산 선고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파산 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 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회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복합 및 보관 방법에 관해 결의를 할 수 있다. 파산 선고한 날부터 4개월입니다. 보통 파산 선고는 법인은 한 달 이내에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4개월이니까 제1회 집회는 뭐 4개월도 아니고 어떤 건 한 2개월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입니다. 4개월 이내니까 반드시 4달 후에 하는 건 아니죠. 요즘 제가 한 사건 중은 20일 만에 선고되고 1회 집회가 그 다음 달, 한 달 만에 잡힌 게 있어요.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자산 채권의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죠. 이건 개인 파산에서도 채권조사는 합니다. 배당되는 사건이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 기일에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에 조사하고, 채권조사의 일반 기일 후에 신고된 채권은 채권조사의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관제인이 정확하게 알고 일반인들은 뭐 크게 몰라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내가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자로서 상대방이 파산 선고를 받고 무슨 돈 나눠준다고 연락이 올 수 있죠, 법원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뭐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자문을 얻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기간을 못 지킨다 그래서 그럼 다시 특별조사 신고를 하면 특별조사기일을 잡습니다. 대신 특별조사기일엔 자기 우편 요금을 좀 내야 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 또는 다른 신고한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이의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즉시 확정됩니다. 파산 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20페이지가 예상되는 경우는 채권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은 채권조사가 대부분 20페이지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20페이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조사 안 해. 개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가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이게 값가죠. 가격을 정해서 돈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은 자유롭게 파산관제인이 매수인을 정해서 그 가격과 상대방을 정해서 마음대로 정해서 이제 매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매각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죠. 보통 시장에다가 동사는 은닉, 멸실, 훼손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죠. 특히 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냉동회사, 냉동식품회사, 그거 냉동 보관되어 있는 거 신속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생선 같은 거.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해야 된다. 왜냐면 이 단독권자가 임의경매를 놓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별채권 행사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된 것도 마음대로 공매할 수 있어요. 협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가 너무 풀로 설정되어 있고 그게 매각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당은 채권조사와 환가를 마친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한 금원으로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재산을 환가한 금원으로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변제를 먼저 하고 재단 채권을 남은 것이 있을 때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도 똑같습니다. 파산 종결 나오죠. 세후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지폐를 소집하는 파산관제인으로부터 계산보고를 받고 그 채권자 지폐가 채권자의 이의 없이 종결된 때에는 파산 종결 결정을 한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종결에 의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법인격이 소멸을 합니다. 등기부의 기재와 상관없어요. 파산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8. 파산 폐지. 파산 절차 비용이 부족한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한다. 그렇죠? 이건 동의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 절차는 종료한다. 종료라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종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산 폐지도 종료고 파산 종결도 종료입니다.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한자로 마칠 종자죠. 이건 파산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그쵸? 이건 쭉 개인 파산에서 이런 비슷한 걸 보셨죠?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도외한 거고, 파산 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 방향. 파산 절차에서는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이 서로를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오늘 10시 20분에 채권자가 해놓은 파산 가처분을 취소하러 법원에 재판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자기는 기껏 돈 들여서 가처분을 해놨는데 왜 관제인이 취소를 하느냐. 참 판사는 이해시키려고 어렵죠. 나타나서 재판 끝나고 한 30분 정도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한 30분 동안 설명도 할 건 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정보를 또 채무자나 이제 그 주변 정보도 좀 파악을 하고 이웃이었으니까요. 형사고소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죠. 근로자들이 임금 달라, 그쵸? 거래처는 저 사람 왜 내 거만 결제 안 하고 다른 사람 건 다 결제했는데 내 거만 결제 안 했습니다. 그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관제인은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한가를 통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최대한의 몫이 변제 배당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파산관제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이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이 절차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파산재단은 대부분 재산이 매각 등 환가 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인이 금전적인 이해득실을 둘러싸고 의혹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소지가 많으므로 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담당 재판부나 관제인은 파산관제인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조기에 또한 수시로 재단 채권에 대한 변제와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단기간 내에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근데 이건 모순이에요. 빨리 끝내려 그러면 배당이 늦어지고요. 그쵸? 어떻게 모순된 거를 같은 여기다가 나타난 겁니다. 특히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급속히 조직이 와야되고 이와 더불어 자산의 가치 역시 크게 하락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한가 절차의 진행이야말로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희생법원은 제1회 채권자 집행의 기일로부터 가급적 1년 이내에 1회 배당을 실시하고 통상 2년 이내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제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 파산 보면 임기를 2년으로 박아놓습니다. 결정문에.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영업 양도 등 종래와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파산재단을 환가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해라 이거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양도하라는 얘기죠. 그 재산을. 파산 절차를 주재하는 파산관제인이 이와 같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자원의 재분배죠. 뭐 간단하네요. 한 장. 그쵸? 한 장인데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있죠.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 아우르는 면책이라는 얘기만 없죠. 법인 파산에서 하여튼 면책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청산 위주로 돈을 나눠주는 절차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대부분 나눠줄 게 없는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오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는 이제 은닉된 재산을 조금 약간 한가하는 거예요. 나눠주더라도 그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뭐 한 300에서 뭐 보통 한 1, 2천 정도 사이에요. 간혹 큰 것도 있지만 진짜 예외적이죠. 너무 돈이 나눠줄 게 적으면은 포기하죠. 300 이하면은 뭐 보험회학금 조사했더니 350이에요. 그럼 150 빼고 200을 나눠주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 정도면 절대적으로 나름대로 관제인별로 나는 환가한 재산이 500 미만이면 다 포기하겠다. 300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눠주겠다 나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산 총칙을 보시면 제2장 파산 절차의 목적, 외국인의 지위, 송달 및 공고, 즉시 항고, 사건 기록 열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살고 했기 때문에 외국과 관련된 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 절차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언젠가는 또 파산할 수도 있고 나의 거래처가 파산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파산할 수도 있고 내가 파산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파산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파산할 수도 있고 그쵸? 누구나 다 자본주의에서는 파산의 위험을 안고 삽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문제지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본주의 역사 10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될까? 그거 나오잖아요. 간혹 뭐 몇 개 안 된다. 그쵸? 개인은 이제 죽으니까 그쵸? 언젠간 죽죠. 그죠?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어떤 파산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그게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좀 운이 좋으면 그냥 뭐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극소수예요. 그쵸? 특히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법인 얼마나 1년에 수십만 건이 생성되죠. 법인 설립하고. 그렇지만
무늬만 페이퍼 컴퍼니도 많고, 뭐 뭘 하려다가 그냥 등록만 해놓고, 그쵸? 그래서 이 파산은 뭐 내가 파산할 건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온라인 상담도 많이 해보면 이제는 채권자들도, 그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파산 들어왔을 때, 아, 이거 그냥 포기할 것인지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결손 처분하고 내가 다른 데다 더 주력을 할 것인지, 그 파산 절차에 참여해서 개인 같으면 면책을 못 받게 주력을 할 것인지, 법인 같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냥 단념해야 되는 건지. 아유, 가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럼 단념해야 됩니다. 괜히 미련스럽게 거기다가 열정을 쏘는 것도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 법인 파산 절차가 원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개인 파산도 이 법인 파산 절차에서 나온 거죠. 다만 거기다가 이제 면책이라는 절차만 추가가 된 거죠. 법인 파산은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죠. 죽은 놈한테 뭘 행사를 합니까? 그쵸? 상속이라는 제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사실상 그 소멸돼서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는 측면에서는 면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상 면책이죠. 책임을 못 묻는 거죠. 법이 소멸돼서. 그래서 이 법인 파산을, 이걸 제가 뭐 하루에 조금씩 한번 같이 이걸 한번 쭉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제 목소리만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아, 지금 홍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떠드는지, 아, 여기서 핵심은 뭔지, 그게 이제 잔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남아있으면 본인의 상식이 되고, 아,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뭐, 법인 파산은 어떻고, 저는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법인 파산을 읽으면서도 제가 기억나는 개인 파산과 관련된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파산도 저도 해보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법인 관제인은 안 해봤지만 법인 파산 신청을 해보면 법정에 출석, 아니면 거기 법인 관제인분 만납니다. 대표이사와 같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조사를 받죠. 그러면 그때 먼저 저를 찾아오죠. 자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뭐 부인권 행사가 문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이 법인 파산 절차가 가장 파산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파산 절차는 여기서 나온 거죠. 중세, 그쵸? 기업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파산은 원래 상인이 파산을 한 겁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그쵸? 시작된 게 뭐 밀라노나 이런, 그쵸? 제네바 이런 상업도시에서 시작된 게 파산이라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영국으로 건너가고,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국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대한제국 있죠? 옛날 구한말 한일합병제기 전에 1910년 전에, 그때도 이렇게 법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판결문 번역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법인 파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제국 일제시대 초창기에도 1910년, 그쵸? 그때도 이 회사의 법인은 파산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은 언제 도입됐습니까? 1961년인가 62년도에 파산법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도입됐죠. 경제개발을 해야 되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망하면 그 뒤처리 절차를 해야 되죠. 도입된 거죠. 박통 때죠. 그때가 3공화국 때인가요? 그쵸? 경제개발 2공화국 구테타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에서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때는 이제 경제개발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쵸? 쭉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뭐 수출 주도, 그쵸? 어떻게 하고 생활 개선도 하고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파산법이 처음으로 생겼죠. 일본 거 그대로 갖다가 뺏긴 거죠, 뭐 사실. 근데 실제 개인 파산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실제 파산 선고한 게 거의 없어요, 케이스가. 처음으로 한 게 이제 IMF 98년이나 99년도가 1호 파산이 나왔죠. 1호 파산, 1호 면책, 그쵸? 2000년도.
그래서 이제 이 IMF의 어떤 뜨거운 맛을 보니까 누구나 다 개인도 망할 수 있구나. 옛날에 망하면은 면책을 안 해주니까 다 뭐 야반도주하 외국으로 많이 갔죠. 미국으로. 그쵸? 미국 가서 가수들 있죠.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누가 미국 가서 뭐 하더라. 그쵸? 그냥 미국 가서 거기서 이제 주저앉았죠. 근데 우리나라 파산 제도가 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미국으로 야반도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2000년 이후부터 이제 파산 제도가 활성화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파산 면책 절차에 이걸 알았죠. 그렇죠? 법인 파산도 이제 아직 법인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1년에 한 1000건도 안 돼요. 아직은. 대한민국 전체 법인 수가 1년에 폐업되는 게 10만 건이 넘을 텐데 실제 파산하는 기업은 0.몇 %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왜? 돈이 들어가니까. 예납금 얘기하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법인 파산 간단하게 어떤 법원에서 나온 책을 스캔 떠놓고 그것만 봐도 법인 파산은 사실은 대부분 다 아는 겁니다. 그 신청서 그냥 그대로 다 필요한 서류 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세밀하게 좀 상식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법인 파산도 얘기하고 이제 개인 회생도 한번 또 스타트 해보고 그다음에 개인 파산도 한번 책 2권 지금 스캔 떠놨으니까 이인수 변호사님 거하고 이 서울 회생법원에 나온 거 약간 책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한번 쭉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 화면은 볼 가치가 없죠.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냥 홍 변호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한번 앞으로 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